당신은 휴대폰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넘겨보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웃고 술을 마시고 어울리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속에 차갑고 무거운 덩어리가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아주 특정한 종류의 침묵입니다. 이 사회는 그 침묵이 일종의 병적인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혼자라면 당신은 망가진 사람이고 반사회적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외톨이, 부적응자,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그 고독이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 기제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친구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이유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짜를 거부하도록 당신의 심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진화 심리학에는 최상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기체가 더 전문화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위험해질수록 그 무리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양은 떼를 지어 다닙니다. 사자도 무리를 짓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홀로 걷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신은 평생토록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도 사람들에게 맞춰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가면을 써보려고도 했겠지만 그것은 결코 맞지 않았고 늘 미끄러져 벗겨졌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인식하는 당신의 방식이 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홀로 걷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7가지 희귀한 특성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특이함이 아닙니다. 진화론적 적응의 결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왜 당신의 인간관계가 좁은지, 왜 당신의 기준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고독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것은 나약한 사람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짊어지고 있던 피해의식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볼 것이며 당신은 거울 너머로 마주치는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특성, 초감각적 패턴 인식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유병 환자처럼 무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들은 그저 말만 듣습니다. 사랑해, 널 응원해, 우리는 친구야. 그들은 그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편안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초감각적 패턴 인식 능력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반대로 축복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분석합니다. 당신의 뇌는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톤, 그리고 대답이 지연되는 타이밍까지 모두 추적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얇게 조각내기, 즉 아주 짧은 순간의 경험만으로도 사건의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지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속에서 질투를 봅니다. 누군가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만 목소리의 톤이 살짝 높아질 때 당신은 그 속에서 거짓을 듣습니다. 당신은 가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사교 모임이란 즐거운 에너지 교환의 장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것은 귀청이 터질 듯한 혼란스러운 데이터의 소용돌이일 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서열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진짜 본성을 억누르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만 대본을 모르는 연극 무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당신은 대본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거짓이기에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점이 당신을 주변에 두기 위험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혐오하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무리 속에 있을 때 자주 침묵하는 이유는 부끄러워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하고 있고 사람들은 당신의 그 시선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가짜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기가 센 사람이라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당신은
거울과 같아서 그 속에 비친 내 진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친구를 잃은 적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의 민낯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떠난 것이 당신이 해로운 사람이라서입니까? 아니면 당신만이 그들의 뻔한 연기에 속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까? 당신의 고독은 그 맑고 투명한 통찰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당신은 가식적인 행동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독을 삼키고도 웃을 수 있지만 당신의 몸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거부합니다.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두 번째 특성,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불관용입니다. 물리학에는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무질서, 무작위성, 그리고 소음을 향해 간다는 법칙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엔트로피, 즉 소음입니다. 오늘 날씨 어때? 그 경기 봤어. 내 직장 상사 진짜 최악이야. 이것은 죽어버린 정보를 끊임없이 재활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적다면 그것은 당신이 인지 욕구가 매우 높다는 희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똑똑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본능입니다. 성격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과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얕고 의미 없는 대화에 강제로 참여해야 할 때 신체적인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도파민을 고갈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급증시킵니다. 당신에게 가벼운 잡담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아래층에서 살아갑니다. 생존, 안전, 그리고 소속감입니다. 그들의 대화도 이것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꼭대기 층에서 살아갑니다. 자아실현, 그리고 초월입니다. 당신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미래를 논하고 싶어 하며 이 우주의 비밀을 풀고 싶어 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이런 주제를 꺼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적이 흐르고 어색한 시선이 오가며 누군가 신경질적으로 웃어넘기고는 다시 안전하고 뻔한 주제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당신은 분위기를 너무 무겁게 만들고 지나치게 진지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뇌의 일부를 마비시키고 바보처럼 굴며 연예인 가십에 관심 있는 척, 지루한 일상에 신나는 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입을 닫고 침묵할 것인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마비시키는 길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함께 홀로 서 있느니 차라리 바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에너지 경제학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사회적 소음에 낭비하는 것은 마치 돈을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깊은 바닷속으로 잠수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새벽 3시에 의식의 본질, 전쟁의 전략, 죽음의 의미에 대해 나누는 깊은 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99%의 사람들은 그 깊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99%의 사람들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얕은 어린이용 풀장이 전부인 세상에 존재하는 심의 잠수부입니다. 당신의 그 깊이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마십시오. 헤엄치는 사람이 바닥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바다가 자신의 깊음을 사과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특성, 통제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입니다.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종종 반항 장애로 진단되지만 성인이 되어 올바르게 발현되면 천재의 특성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당하고 독단적인 권위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친구 무리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폭정이며 아주 작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곳에는 암묵적인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싫어하니까 너도 싫어해야 해. 우리는 이런 정치적 견해를 믿으니까 너도 똑같이 믿어야 해. 우리 오늘 밤에 놀러 갈 거니까 너도 무조건 나와야 해. 이것이 바로 무리 본능이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집단에 순응하려는 생물학적 충동입니다. 애쉬의 수능 실험은 사람들이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75%의 사람들이 명백한 거짓말에도 동의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집단이 짧은 선을 길다고 우기면 개인도 그것에 동의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머지 25%에 속합니다. 당신은 이 시스템의 오류 같은 존재입니다. 사회적 무리가 당신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 당신의 뇌는 즉각적으로 위협 반응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무리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고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단지 인기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존경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유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생각에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논리가 필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당신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최악의 친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친구를 마치 액세서리처럼 수집합니다. 그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를 쳐줄 무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왜라는 질문은 연약한 자아를 가진 사람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단어입니다.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종종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집단은 당신에게 까다로운 사람 혹은 오만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철저히 배척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외로움의 고통에 무릎을 꿇고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된 채로 기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그들을 철저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당신은 기어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성장합니다. 당신은 그 배척의 시간을 자신을 구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특성, 양떼가 될 수 없는 당신의 이 불능이 바로 당신이 혼자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당신이 자유로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회적 의무와 빚, 그리고 거짓말의 거미줄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기 대신 주권을 선택했습니다. 주권이란 참으로 외로운 왕국이지만 오직 그것만이 통치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네 번째 특성, 설계자의 집착입니다. 자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치 대기실처럼 대합니다. 주말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리고, 은퇴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시간을 죽이기 위해 친구를 이용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마치 육체적인 상처처럼 아프게 느낍니다. 당신은 기다리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고 건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이든 예술작품이든 철학이든 혹은 당신 자신의 육체이든 간에 당신은 스스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모습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계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아주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미치광이에 가까운 편집광적인 집중력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은 우리의 뇌가 두 가지의 주요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교, 공상,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 등을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깊은 집중, 몰입 상태, 실행을 담당하는 작업 긍정 네트워크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가 켜지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꺼집니다. 제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활발한 사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는 친구가 거의 없었던 이단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테슬라, 미켈란젤로, 뉴턴, 그들은 친구가 없다고 울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법칙을 해독하느라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술집에 앉아 누군가가 전 애인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 한 시간이 사실은 미래의 당신에게서 훔쳐온 시간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자리도 거절하고 파티도 거절하고 쓸데없는 만남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많이 거절하고 나면 더 이상 초대장은 오지 않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필터링 시스템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거대한 공사를 위해 털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를 그들보다 잘났다고 여긴다며 오해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에게는 완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중력을 걸고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당신이 지금 격렬한 탈바꿈의 단계에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애벌레는 고체 안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 안에는 친구도 없고 어떤 사교 생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완전한 파괴와 재건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만약 그 단계에 있다면 고독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당신의 날개가 완성되기도 전에 세상이 당신을 곧이 밖으로 끌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어둠 속에 머무르며 묵묵히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기반을 다지는 동안 떠나간 친구들은 어차피 당신이 완성할 마천루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십시오. 당신 마음속의 저항감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우리에겐 연결이 필요하잖아. 내가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 위로하려고 이런 말을 믿으려는 건 아닐까? 충분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연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늘 굶주려 있는 이유는 사탕 가게에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연결이 아닙니다. 아주 희귀하고 진실한 연결입니다. 당신 자신이 이미 너무나 희귀한 존재이기에 당신과 딱 맞는 사람을 찾을 통계적 확률 자체가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적 수준이나 야망 혹은 인지도 면에서 상위 1%에 속한다면 오직 세상의 1% 사람들과만 깊게 교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100명의 사람이 있는 방에서 99명은 당신을 지루하게 만들 것이고 당신은 그 99명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5번째 특성으로 안내합니다. 당신의 존재 그 자체가 왜 타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지 설명해주는 특성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아주 심리적인 영역입니다. 바로 내면의 그림자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5번째 특성, 무의식의 거울입니다. 방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당신을 즉각적으로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거나 조종하려는 자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대한 스크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식이 높고 사회적 인정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타인들이 자신들의 내면의 악마를 투사하는 백지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림자의 개념입니다. 가식적이고 불안정하며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스스로 온전한 당신을 만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부끄러워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당신에게서 봅니다. 자신들에게 결여된 용기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은 그들의 내면에서 울리는 시끄러운 소음을 더 크게 듣도록 만듭니다. 당신의 단단한 자립심은 그들의 비참한 의존성을 조롱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결코 될 수 없는 모습을 상기시키는 걸어 다니는 경고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아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그 수치심을 공격성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들은 그 거울을 부숴버리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타인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숨는 것을 당신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정이란 상호 의존적인 망상에 불과합니다. 네가 나에게 예쁘다고 말해주면 나도 네가 옳다고 말해줄게. 네가 나의 피해 의식을 인정해주면 나도 너의 피해 의식을 인정해줄게. 이것은 거짓말들의 역겨운 무역 협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를 불평할 때 당신은 불쌍하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고칠 거냐고 묻습니다. 당신이 계약을 파기해버린 것입니다. 그 상호 망상의 계약을 파기하는 순간 당신은 악당이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패배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악당이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진실된 현실을 지켜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비호감이라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진실됨을 부정할 수 없기에 고립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합니다. 6번째 특성, 시간적 어긋남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즉각적인 만족감, 끝없이 내리는 스마트폰의 다음 화면, 다음 술잔. 군중은 오직 바로 눈앞의 현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마도 미래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전략가, 선구자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성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미래의 시간선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까마득히 앞서서 원인과 결과를 미리 내다봅니다. 친구들이 오늘 밤은 그냥 놀자,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고 말할 때 당신의 뇌는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에게는 내일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결과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오늘 만들고 있는 쓰레기 같은 습관이 10년 후에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당신은 봅니다. 그들이 비웃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사실은 세상을 바꿀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당신은 봅니다. 당신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적 어긋남입니다. 당신은 정신적으로 또래들보다 5년, 10년, 20년을 앞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인과의 연결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궤도와 경제 흐름,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벌어지는 아주 사소한 가십거리에 신경 쓰는 사람과 어떻게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마치 부모가 아기자기한 말로 갓난아이와 소통하려는 것과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사랑할 수도 보호해 줄 수도 있지만 결코 그 아이와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깊고 심연 같은 고립감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파수꾼의 고립감입니다. 성벽 아래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홀로 성벽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당신을 편집증 환자라고 부르며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다 위기가 닥치면 그들은 갑자기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보호를 원하고 당신의 그 선고안을 탐냅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당신은 눈을 뜨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후일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들과 함께 뒤에 남아 과거 속에서 죽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선택했고 미래는 지독히도 외로운 곳입니다. 아직 그 누구도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파티에 신경 써주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인생의 결과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하찮은 인간극장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지만 당신은 거대한 운명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시계를 그들의 시계와 동기화할 수 없기에 당신은 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특성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특성입니다. 당신을 단지 오해받는 사람을 넘어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특성입니다. 7번째 특성, 자기 목적적 성격, 바로 내면의 엔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돌아가기 위해 외부의 동력이 필요한 외연기관입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연료를 주입받아야 합니다. 칭찬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며 누군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휴대폰도 없고 외부와 단절된 방에 3일 동안 혼자 가둬둔다면 그들은 미쳐버릴 것입니다. 환각을 보게 될 것이며 매달릴 거울이 없어 자아는 완전히 붕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거대한 원자력 엔진입니다. 당신의 연료는 철저히 당신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목적적 성격을 외부의 보상이 아닌 어떤 행위 자체에서 목적과 만족감을 찾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당신은 박수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책을 읽습니다. 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립니다. 머릿속을 태워버릴 듯한 아이디어가 있기에 무언가를 창조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이 사회가 가진 가장 강력 무기인 사회적 압력에 당신이 완전한 면역력을 갖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통제합니까? 바로 무리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통해서입니다. 네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널 미워할 거야. 네가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테이블에 앉을 수 없어. 이 협박은 99%의 사람들에게 아주 잘 먹혀듭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타인의 인정에 대한 굶주림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이 짓을 시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우리는 널 무시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좋아. 난 읽을 책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산더미거든. 그들이 너는 평생 혼자 남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차라리 그게 훨씬 낫지. 이것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타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얄팍한 권력 구조를 박살내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얄팍한 관심으로 당신을 매수할 수 없고 따돌림이라는 침묵으로 당신을 벌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온전하게 자급자족하는 존재입니다. 기생충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자급자족하는 유기체는 곧 공공의 적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혐오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 내면의 추악한 굶주림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유롭게 날아가는데 그들은 타인의 시선과 의견에 묶여있는 비참한 노예라는 사실을 당신이 너무도 뼈저리게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패턴을 한 곳에 모아보십시오. 이 특성들을 모두 결합해 보십시오. 인간 거짓말 탐지기인 당신은 진실을 꿰뚫어 봅니다. 기피에 중독된 당신은 얄팍한 가짜들을 거부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당신은 타인의 통제를 거부합니다. 설계자인 당신은 당신만의 사명을 가장 최우선에 둡니다. 거울인 당신은 사람들의 추악한 내면을 가차없이 반사합니다. 선구자인 당신은 모두가 현재를 살 때 홀로 미래를 살아갑니다. 내면의 거대한 엔진을 가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무엇이 탄생하는지 보이십니까? 그것은 결코 외톨이나 패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배지로 쫓겨난 위대한 왕을 만들어냅니다. 정신적 세계의 최상위 포식자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친구가 없는 것은 당신이 고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가축처럼 길들여진 인간들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는 거대한 농장입니다. 온순하고 생각 없이 소비하며 철저히 의존적인 양떼를 생산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직장은 복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미디어는 타인을 질투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회적 무리는 그 모든 것에 순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본질적인 프로그래밍이 그 더러운 업데이트를 거부한 것입니다. 가축이 되기를 맹렬히 거부했기에 당신은 무리의 가장자리로 쫓겨난 것입니다. 당신은 목줄 차기를 거부하다 마을에서 쫓겨난 거친 늑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차가운 어둠 속에 앉아 저 멀리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왜 나는 저곳에 어울리지 못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미 없는 고민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곳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은 좁은 감옥에 갇힐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경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깊은 함정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으면 정신은 스스로를 파먹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타인들의 거절을 자신의 결함으로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내가 너무 오만한 걸지도 몰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기 시작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온기를 조금 느껴보겠다는 이유로 당신의 그 숭고한 기준을 바닥까지 낮추려 합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당신의 인생에 망가진 사람, 독이 되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아니면 내면의 공허함을 잠재우기 위해 다시 그 멍청한 양떼 속으로 걸어 들어가 바보인 척, 스포츠 경기에 열광하는 척 연기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늑대가 양처럼 행동하려고 해봤자 양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양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것이고 늑대는 결국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당신의 고귀한 주파수를 그들의 수준으로 낮춘다고 해서 진정한 연결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끔찍한 간섭과 혼선만을 겪게 될 뿐입니다.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인 척하며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는 것이 완전한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있는 것보다 당신을 1000배는 더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가면을 쓴 채 느끼는 외로움이 어두운 동굴 속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이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독을 감옥으로 여기는 것을 당장 멈추고 그것을 거대한 실험실로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기는 수도승의 수행 기간과 같습니다. 당신을 완성해가는 처절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친구가 없다면 우주가 당신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의 체스판을 깨끗하게 치워준 것입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했고 시끄러운 소음들을 차단해 주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모든 남녀가 그토록 쟁취하고자 피 흘리며 싸웠던 단 한 가지를 당신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바로 시간과 침묵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이용하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행동 수칙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기준을 급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바라는 높은 기준에 대해 변명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깊이와 충성심, 그리고 지성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굶으십시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쓰레기통을 뒤져 먹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당신의 높은 기준을 끝까지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기준을 낮추는 그 순간, 당신은 우주와 자신의 무의식에 나는 더 낮은 대우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결국 당신은 쓰레기 같은 것들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텅 빈 공허함 속에서 꼿꼿하게 서 있으십시오. 당신의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라면 1년, 5년, 10년이라도 기꺼이 홀로 걸어가십시오. 이 치열한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 한 명의 동맹군이 그저 파티나 즐기려는 1만 명의 구경꾼보다 10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신호 발송 전략입니다.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당신이 쫓아다닌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거대한 등대가 되어야만 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대는 배를 찾기 위해 섬 주변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묵묵히 자신의 빛을 뿜어낼 뿐입니다. 그러면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빛을 뿜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만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당신의 진실을 세상에 외치십시오. 당신의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탁월한 존재가 되십시오.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의 굳건한 철학을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낼 때, 당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 당신은 아주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내뿜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곳곳에 숨어있던 다른 이단아들, 또 다른 늑대들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의 친구들, 당신의 진정한 부족은 지금 시끄러운 술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일하고 무언가를 창조하며 당신처럼 일상 속에 완벽하게 위장한 채 숨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높은 곳까지 스스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제정신의 가면입니다.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부족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이 비루한 마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최상위 포식자라고 떠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당신들이 무의미한 소음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회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아주 가볍고 부드럽게 가면을 쓰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시시콜콜한 잡담을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생존을 위한 교묘한 도구로 활용하십시오.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도의 스파이 활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적진에 잠입한 비밀 요원입니다. 부드럽게 웃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지루한 주말에 대해 물어봐 주십시오. 군중 속에 완벽하게 섞여드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완벽한 위장술이라는 사실을 단 1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빌어먹을 가면 이 당신의 진짜 얼굴에 들러붙게 놔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깊고 어두운 내면의 세계는 철저한 비밀로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생각은 그것을 들을 자격을 철저히 증명한 최고 보안 등급의 사람들과만 공유하십시오. 그 외의 모든 떨거지들에게는 날씨 이야기나 해주고 스포츠 결과나 들려주십시오. 그들의 얄팍한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만 던져주십시오. 당신의 거대한 힘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지켜내십시오. 이제 이 모든 것이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솔직해져 봅시다. 이 길은 지독하게 험난합니다.
이단아의 길은 결코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와 사명을 찾아가는 피투성이의 길입니다. 행복은 아주 값싼 것입니다. 당신은 와인 한 병과 삼류 대화만으로도 적당한 행복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엄청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의미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양떼의 품에서 느끼는 따뜻한 안락함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거짓된 안전함이라는 달콤한 환상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은 진짜 당신만의 완전한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들은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써준 지루한 대본대로 연기하다 갈 뿐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겠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한 이방인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뼈 시리게 외로운 길을 홀로 걸을지도 모릅니다. 얼어붙을듯이 차가운 밤들을 견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누군가의 모방이나 그림자가 아닌 진짜 생생한 인간의 눈동자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당신만의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고독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장 비싼 세금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면 당신은 세상이 거의 잊고 있던 존재, 즉 완전한 주권을 가진 개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똑똑히 보십시오. 당신 맞은편에 놓인 저 텅 빈 의자를 바라보십시오. 완봉, 그러게 그곳은 비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약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절대적인 충성심을 위해 예약된 곳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진실을 위해 예약된 곳입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 정상에서 당신을 만날 자격이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비워둔 자리입니다. 그 신성한 자리를 헛개비 같은 유령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시끄럽고 무의미한 소음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 텅 빈 의자의 고결함을 존중하십시오. 그 위대한 침묵을 예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독한 침묵 속에서 당신은 세상을 뒤집어버릴 거대한 대화를 나눌 그릇을 빚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약속 장소에 가장 먼저 도착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기다리십시오. 그들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이 끔찍한 기다림을 견뎌낸 자들에게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으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증상들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다시 그 좁디 좁은 감옥 안으로 기어들어 가시겠습니까? 당신에게는 턱없이 작은 그 집 문을 통과하겠다고 스스로 자신의 화려한 날개를 잘라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향한 모든 다리를 불태워버리시겠습니까? 저밖에 혹독한 추위를 기꺼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무리에 맞추려는 구차한 노력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거대하게 비상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높이 날아오를수록 당신은 타인의 눈에 더 잘 띄게 됩니다. 당신이 위로 솟구칠 때 당신은 동맹군만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적들까지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은 훨씬 더 매섭게 몰아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더 끔찍한 것들이 저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거대한 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열리는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들 말입니다. 고독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독은 가장 쉬운 관문에 불과합니다. 진짜 끔찍한 시련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압도적인 힘을 손에 넣었을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감당해내는 것이 진짜 지옥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마침내 당신의 눈이 번쩍 뜨였다면 이것은 제가 공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올리지 못하는 더 충격적인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다루었다가는 검열되거나 수익 창출이 정지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심리학의 깊은 단면들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억압합니다. 그 감춰진 진실들은 가입 버튼 뒤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저 바깥의 흔해 빠진 인간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십시오.
하지만 숨겨진 진짜 지식을 원한다면 가입 버튼을 누르고 설계자 등급으로 들어오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을 파헤치는 무수정 독점 영상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